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 기업 공개로 주목을 받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공모가보다 90%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2016년 11월 현대중공업의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기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 7세대 D램 개발을 위한 원팀을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의 양산 시기가 2026년 이후인 점을 고려할 때 근래 들어 약화된 메모리 시장에서 초격차를 다시 세우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진 애플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AI 성능을 크게 높인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을 시작으로 조만간 아이폰과 운영체제도 잇따라 새로 선보이며 애플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공개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에 대한 반응은 아직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당분간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날 커졌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투명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죠. 시장은 이 부분에 안도를 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요. 시장은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기술주 대규모의 매물 출회가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엔비디아, 드러켄 밀러가 대규모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0%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일부 줄여가면서 1%대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테슬라는 중국의 출하량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내림세 보였고요. 또 애플은 신제품 공개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대 오름세로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나스닥 0.1%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08%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17%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2,739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반도체 업종에 대규모 유입됐던 자금이 저PBR주로 옮겨가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금융, 지주, 자동차 쪽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해운주는 운임 반등과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주가 있죠. 바로 올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최근 IPO 시장의 열기가 비교적 식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90%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안에서는 투자 주체별로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오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가다 현재는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전거래일에는 1조 원 넘게 담아냈는데 현재는 1,3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도 역시나 매수와 매도 포지션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1,6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558억 원 소폭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5%대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866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제약 등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델브 시스터즈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력 설비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테크 매도세 현재 하락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기관은 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원전 관련주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다가올수록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원전 관련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이어서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SMR입니다.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이런 가운데 체코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멘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반 주호 체코 대사가 지난 3일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하면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번 수주는 최소 3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시장의 관심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의 자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 24%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축소되면서 20%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휴림 로봇도 강합니다. 현재 11%대 빨간불 켜내면서 3,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주 내내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어버이의 은총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더해서 살펴볼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지난달에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세를 이어주면서 6개월 연속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흘러가는 쪽 그리고 실적에 집중해서 종목별 선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굿뉴스가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종목군들에서 몇 가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페노션을 비롯해서 해운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살짝 둔화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많이 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달부터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로 돌이켜 보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체감상 좋은 시장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우리가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었죠. 중국 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소비 관련 종목들, 오늘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화장품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게임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시장에서 좋은 내용들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정적인 내용이나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증시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도보다는 홀딩이나 매수의 관점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 선순환과 관련해서 조선과 해운, 게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 관련주 중에서 오늘도 상장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9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선 좀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전에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좀 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다른 그 조선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다른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을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하나엔진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었고요. 태용이라는 기업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두 기업 모두 다 주가 흐름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LNG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조선 기자재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조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섹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조선이 4월 선박수주 점유율이 지금 다시 또 2개월 연속 중국에 밀렸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LTT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측에서는 잡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 이야기 많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린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좋습니다.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량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거의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수주량은 뒤처졌지만 수주 금액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메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선박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고부가 선박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다른 나라에서 중국 기업을 통해서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보다는 고부가 같이 배를 하나 발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문제는 저가 수주를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하지 않으면 인력들이 전부 다 떠나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저가 수주가 이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뭐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전력 설비 관련돼서. 근데 이 전력 설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파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AI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이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정책적인 노력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박 쪽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선박이고 이거는 우리가 불가피한 변화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선박들은 고부가 선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주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크가 전부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있다가 잡힌다는 거죠. 내년에 수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실적이 좀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성장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MRO라고 해서 네. 보수 유지 정비 쪽에 대한 군함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찾으셨나요? 저는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에 대한 좀 이슈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제 OLED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했던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게 좀 LG 이노텍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LG 이노텍의 상승 기조만 놓고 봐도 일단 뭐 지금 외국인 기간 연기금 할 것이 전부 다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이제 애플이 지금 18개월 만에 아이패드 신형을 이번에 선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번에 좀 발언했던 부분들이 판매량을 정확하게 좀 크게 높여 나가면서 오히려 지금 AI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좀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결국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관련해가지고 애플도 지금 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발언을 한 상황이고 결국 이제 아이패드가 지금 18개월 만에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걸 지금 맥북을 잡아내고 맥북 이상의 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반도체 칩인 좀 M4까지 지금 탑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할 경우에는 성능적으로만 놓고 봐도 맥북보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패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애플이 이번에 정확하게 좀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 BH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혹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아이패드 출시랑 또다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아이폰 16이에요. 근데 이번 아이폰 16에 또 우리가 언급해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AI의 성능을 또 탑재를 시킬 수가 있다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아이폰 16에 AI 성능까지 탑재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력 공급사로 있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 지금 서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애플 쪽 하게 되면 이제 OLED 쪽은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압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LG 디스플레이 쪽이 점유율이 좀 더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직접적인 LG전자에 대한 LG 그룹주에 대한 좀 수혜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저는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애플이 이번에 18개월 만에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아이패드는 좀 흥행을 확실하게 좀 시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부수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 AI 쪽에 대한 개발까지도 언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 트렌드는 좀 변하지가 않으면서 이 시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AI는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LG 이노텍의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좀 BH 같은 경우도 큰 수혜, 이제 큰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을 좀 비례를 했을 때는 절대 지금 주가의 고점 레벨이 아니라는 점까지 좀 빗대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번 애플밭에 의한 좀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아이패드 프로 뭐 신제품 모델을 공개를 하긴 했는데 사실 애플의 주가도 그렇고요. 뭐 LG 이노텍은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BH도 크게 반응을 하진 않고 있어요. 또 최근 들어서 BH는 급등한 바도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이패드의 출시는 앞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언급이 좀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보합으로 좀 마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 전에 이미 기대감이 일부 선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네. 관찰이 되고는 있지만 그 앞전부터 이미 뭐 외국인 기관할 것 없이 거의 10거래일 넘게 계속 지금 매수세를 유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 위로만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위로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든지 좀 쉬어가는 이런 눌림목들을 좀 발생을 시킬 뿐이지 오히려 지금 애플의 아이패드가 출시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들이 좀 큰 수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선 반영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그 선 반영이 됐던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던 물량 대비해서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나가는 물량들이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애플에 대한 타겟팅,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이슈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LG 이노텍에는 또 많은 주주분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버티다 못하고 지금 보시면은 탈바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매도세 물량을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준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주가는 저는 개인이 담아내는 것보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담아내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 이후로도 계속 저는 이슈가 팔로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은 맞고, 근데 다만 이게 이번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판매량을 정말 상회를 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AI 기능까지 뭐 탑재를 하고 M4에 대한 반도체 칩까지 바꿨다라는 부분들,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맥북 같은 경우도 좀 무겁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트북 일종의 하나니까. 그러면 결국에 맥북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 쪽에 대한 구매 심리가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좀 태블릿 같은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손쉽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성능이 맥북보다 좋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이쪽에 대한 심리가 좀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중화권 같은 경우도 지금 핸드폰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중화권도 지금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다는 것 동시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AI 기능까지 탑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삼성전자가 이번에 흥행을 했잖아요. 판매량도. 그러면 결국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뭐 카메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화소로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더 좋거든요. 그 감성이 네, 그러니까 그 감성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속 아이폰만 쓰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감성 부분들까지도 작용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조금은 카메라가 좀 나오면서 좀 나빠지는 것들은 있겠죠. 다만 이제 그 감성 그리고 그 메이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화권에서도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에 대한 기대감에 핸드폰을 안 바꾸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엔 출시가 하게 되면은 아이패드랑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확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 여부까지 있다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는 LG 이노텍이 좀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카메라 모듈 쪽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쉬어가는 길목에 지금 뭐 재료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보다는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슈를 팔로우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에 WWDC도 열리게 네네. 되잖아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WWD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일단은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언급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아이패드 쪽에 대한 이슈팔로 더욱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이패드에 대한 지금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 클 것이고 근데 여기에 기대감에 더해가지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얹혀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애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AI에 대한 기능적인 개발 부분들 그리고 기존 핸드폰 판매량 부분들을 더욱더 이번에 넘어설 것이라는 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애플이 이번엔 정확하게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것이 좀 초점, 키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저는 이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주가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LG 이노텍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보통 이제 코스피가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V자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횡보를 하고 그냥 조금씩 코스닥처럼 저점을 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LG 이노텍처럼 바닥을 잡고 V자 반등 나와주는 네. 이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반등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물량으로 올리게 되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의 저점을 올리는 게 아니라 LG 이노텍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의 차트의 흐름들을 놓고 보시면 V자 반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V자 반등 이후에 한 차례 쉬어가는 횡보 그리고 또다시 또 V자 반등 이런 식의 특징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LG 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이런 식의 지금 수급도 많이 몰리지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V자 반등에 있어서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에 지금은 도달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올해 아마 하반기까지는 네.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까지 애플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 관련해 이렇게 호재 소식 전해드렸는데 반면에 또 배드 뉴스도 있을 겁니다. 네네. 어떤 뉴스 바라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스라엘 쪽 관련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이슈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가 반응하는 것을 민감도는 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 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브레이크 역할은 다소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가자지구군 쪽에다가 라파 국정 검문소를 지금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지상전에 대한 임박설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앞전에도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도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력을 또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다시금 이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지상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상 협상이 되기에는 다소 먼 이야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결국에는 굽히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굽히지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엔 지금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는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대한 전쟁 부분들의 지상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유가랑 같이 동향을 해서 봐야 돼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일봉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닥에 잡혔더라고요. 네. 일봉상에 보니까 지금 내려가던 그 길목에 대한 바닥에 잡혔다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유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가 지금은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날개에 어느 정도 조금은 먹물을 뿌리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먹물을 뿌리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네. 눌림목으로 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눌림목으로 시전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없으신 분들한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내가 기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경우에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팔로업이 굉장히 좀 많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권을 좀 챙기고 이런 식의 좀 투자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 계속 불거지게 되면은 앞전에 좀 이스라엘 전쟁 초기 때처럼 증시의 좀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보수적인 관점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인 만큼 강도에 따라서도 증시가 반응하는 양상이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네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그만큼 지금 각국에서도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초기 시발점이 됐던 거죠. 네. 결국 그렇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게 그냥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도 국방비 예산들을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또 방산주 입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군에 대한 전쟁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부분들이 장기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증시가 뭐 크게 떨어질 만한 그런 제스처는 나와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계속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정학적 우려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브레이크를 계속 좀 단기적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증시는 계속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냥 매수를 하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는 물량들도 물론 있겠지만 수익을 보려고 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그 시점이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또 반대로 개인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너무 잘 가니까 내 종목이 너무 잘 가니까 더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교차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교차점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갈 줄 알았던 종목이 고점을 찍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내가 선별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전쟁 효과 부분들은 크진 않겠지만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 장기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유가도 결국에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유가가 올라간다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효과는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계속해서 시연이 되는 그런 증시가 네.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배드 뉴스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배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저는 뭐 크게 배드 뉴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최 본부장님 말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배드 뉴스로 준비한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전력기기와 관련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종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뭐 후속주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LNG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몇 개를 소개를 드려보자면 유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유니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늦게 후속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원전 쪽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나눌 때 보성파워텍도 화면에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성파워텍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브리핑 하실 때 이제 원전 쪽과 엮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기기 쪽과도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냐면 지금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죠. 변압기 관련돼서도 다 많이 올랐고요. 전선 관련돼서도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는 기업 이름에 전기만 붙으면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종목
종목군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파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방금 전에 소개를 드렸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ESS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나 풍력이나 태양광 쪽 이런 에너지원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좀 더 파생이 되는 종목군들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소외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력기기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없는 분들에게 좀 배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좀 나은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변동성 자체가.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도 좀 추려가지고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까지는 시야를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어제 또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 첫 발을 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1.29%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장중 고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G2파워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한번 움직였고요. BHI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 원전이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서 설치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자력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을 새로 짓는 것보다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원전 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원전에 대해서 해체 시장이 또 하나 열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우진엔텍 그리고 오르비텍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한번 추려서 보시면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 해체까지도 관심을 넓혀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전체적인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아와 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타겟팅이 워낙 지금 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단 HBM 쪽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그중에서도 일단 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지금의 주가 레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 수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HBM에 대한 3파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추후에 놓고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한미반도체는 한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었고 지금은 이오테크닉스 쪽에 대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AI 반도체 시장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수요를 따라가려면 삼성전자도 고객사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한미반도체 쪽에 대한 고객, 결국 이제 신규 고객사가 다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시점에도 일단은 저는 한미반도체가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무기를 공급을 하는 원달에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가장 직접적인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인천 쪽에서도 새로운 공장 지금 건설을 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인천을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공장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가동률을 높여 나가면서 신공장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면서 그 수요에 맞는 테크를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갖춰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도 다시 이틀 동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같이 들어와준다는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같이 들어와준다는 것은 다소 좀 다시금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의 작용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HBM 쪽에 대한 시장의 고성장세에 더불어서 오히려 수요 증가가 계속 좀 나와주면서 그 성장성은
여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놓고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보조 지표를 전부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네. 앞전에 고가를 찍었을 때도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다이브가 지금 발생이 됐었는데 보통 일봉상에서 하락 다이브가 발생이 하게 되면은 주가도 단기간에 급락이 좀 강하게 나와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쪽에서 박스를 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락 다이버에 대한 무마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지금 과열 구간들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과열 구간들을 시키면서 횡보를 계속 하는 겁니다. 횡보를 해서 수치 부분들을 과열해서 나오게 하면서 정상치로 다시 돌려주고 나서 다시금 위로 치고 갈 가능성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단기 이평을 절대 이탈을 안 합니다. 5일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지금 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탈을 안 하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계속 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저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제가 15만 원대로 좀 잡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앞전에 52주 신고가 라인보다 3천 원 정도 좀 싸게 좀 잡긴 했는데 여기서 매물이 저는 한번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15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15만 원에서도 매물이 안 나오고 그 매물을 소화해주고 올려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차 한 번 더 52주 신고가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3천 원을 좀 잡았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을 이탈 안 해야만이 단기적인 상승 그림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만 3천 원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원픽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네, 저는 IT 부품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대표적인 IT 전자 부품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아까 전에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갤럭시 S24라든지 아이폰 16 이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품주들에 많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 봐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IT 세트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B 쪽으로도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수동 소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DDR5에 대한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측에서는 HBM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비코전자가 올해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은 현재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2,5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가 지금 15,000원이죠. 15,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제가 좀 넓게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 수동소자 쪽으로는 삼성전기를 같이 좀 보시면 돼요. MLCC도 수동소자고 지금 아비코전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인덕터나 저항기 역시 수동소자 쪽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 아비코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오신 종목들이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난달에 주신 종목들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이넥스가 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휴메딕스 역시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종목 각각 좀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두 종목 다 전략은 비슷합니다. 둘 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좀 눌리고 있지만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4,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38,000원대로 이렇게 두 종목 다 약 10% 정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 변동성 보이다 현재는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실적과 차트는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수급,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7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주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과 제휴를 통해서 임베디드 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3%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1.13% 오름세 보여주면서 8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은 75점 기록했고요. 차트와 신호 강도는 70점 받은 가운데 수급은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71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파일럿 라인을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R&D부터 양산까지 속도전을 전개해 경쟁사를 맹추격 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4%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76% 내림세 보여주면서 15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CK입니다. 모멘텀은 70점 받았고요. 실적과 차트, 수급은 65점 기록한 가운데 신호 강도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CK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죠.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현재 낸드 시장이 수요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의 추세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5%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현재는 2%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전력기기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후발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된다면 외국인 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